안녕하세요. 달빛 낭독입니다. 오늘은 오헬리 작가의 마지막 잎새를 낭독하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행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관심을 표현해 주세요. 300여 편에 달하는 단편소설을 남긴 오헬리의 작품은 대부분 기막힌 발상과 서정이 깃든 우수, 놀라운 반전으로 유명하다. 특히 마지막에 이야기가 반전을 이루면서 예기치 못한 결말을 맺는 순간 독자들은 깊은 감동을 받는다. 그러한 작법을 통해 오헬리는 삶의 아이러니를 드러내면서 세상이 쓸쓸하기는 하지만 따뜻한 애정이 남아있는 살만한 곳이라는 메시지를 건네준다. 그래서 미국의 전기작가 로버트 데이비드는 오헬리는 미국 단편을 더욱 인간적으로 만들었다. 나는 우울할 때마다 오헬리를 읽는다고 말한다. 폐렴에 걸려 삶을 포기한 채 창밖 담쟁이의 마지막 잎새가 떨어질 때 자신도 함께 죽게 될 거라고 말하던 화가 지망생 존 씨가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살려는 의지를 가지게 되는 사연을 그리고 있는 오헬리의 대표작 마지막 잎새는 방황하는 영혼들에 대한 따뜻한 애정으로 가득 찬 삶의 의지를 북돋는 희망의 소설이다. 마지막 잎새 오헬리. 워싱턴 광장 서쪽에 아주 조그만 구역은 구불구불한 골목길들이 이리저리 뻗어 있다. 골목길들은 그 지역을 여러 조각으로 쪼개 놓았다. 그 조각들을 사람들은 플레이스라고 불렀다. 그 플레이스의 모양은 기묘해서 모퉁이나 구부러진 모양이 많고 하나의 길이 쭉 이어지다가 다시 그 길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다. 전에 어떤 화가는 이 거리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물감이나 종이, 캔버스 등 물건값을 받으러 온 사람을 따돌리는데 이 거리처럼 안성맞춤인 곳을 찾기 어려울 것이다. 일단 이 길에 들어서면 외상값 한 푼 받지 못한 채 자신이 왔던 길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곧 이 낡고 이상한 모습의 그리니치 빌리지에는 온갖 종류의 예술가들이 찾아와 자리 잡게 되었다. 이곳의 집들은 북쪽으로 향한 창, 18세기식 박공, 네덜란드식 지붕 및 다락방 따위를 갖추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집세가 무척 쌌다. 예술가들은 6번가에서 컵 몇 개와 요리 난로 따위를 한두 개 사들고 여기로 찾아와 일종의 예술인 마을을 만들었던 것이다. 수와 존 씨는 볼품없는 3층 벽돌 건물 꼭대기에 화실을 가지고 있었다. 존 씨는 조안나의 애칭이다. 수는 메인주 출신이고 존 씨는 캘리포니아주 출신이었다. 이 두 아가씨는 8번가에 있는 델모니코 식당에서 만났다. 두 사람은 샐러드와 옷에 대한 취향이 같으며 무엇보다도 둘 다 예술가라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이렇게 공동 아틀리에를 갖게 된 것이다. 그것은 지난 5월의 일이었다. 그런데 11월이 되자 의사들이 흔히 폐렴이라고 부르는 불청객이 이 마을을 휩쓸고 다녔다. 이 냉혹한 손님은 얼음같이 싸늘한 손으로 온 마을을 휩쓸어 버렸다. 벌써 동쪽 빈민가 동네를 대담하게 돌아다니며 수십 명의 희생자를 한꺼번에 쓰러뜨렸던 것이다. 그러고 나서 이 불청객은 조용히 비좁고 이끼 낀 플레이스의 좁은 길 안에까지 침범해 왔다. 이 폐렴 씨는 아무리 생각해도 기사도를 갖춘 늙은 신사다운 품위를 갖춘 존재가 아니었다. 캘리포니아의 부드러운 바람 속에서 자라난 연약한 여성은 특히
그의 상대가 될 수 없었다. 그 늙은이는 피투성이 주먹을 휘두르며 거친 숨을 내쉬며 사람들에게 대들었다. 이 늙은이는 자기에게 어울리는 다른 적당한 상대를 찾아야 했음에도 존 씨를 습격했다. 존 씨는 페인트를 칠한 낡은 쇠침대에 누워 거의 꼼짝도 하지 못한 채 네덜란드식 조그마한 유리창 밖으로 이웃집 벽돌 벽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동네 여기저기 왕진을 다니느라 분주한 의사가 흰털이 섞인 굵은 눈썹으로 수에게 눈짓을 하였다. 복도로 좀 나와보라는 뜻이었다. 저 아가씨가 살아날 가능성은 글쎄 열에 하나 정도랄까. 의사는 체온계를 흔들어 눈금을 내리면서 말했다. 우선 살아야겠다는 정신력이 있어야 나을 가능성도 생기지. 그런데 환자 마음이 지금처럼 장의사나 기다리고 있어서는 아무리 좋은 처방을 해줘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이 아가씨는 자기 병이 낫지 않을 거라고 스스로 단념하고 있어. 혹시 이 아가씨 마음을 잡아 끌 만한 것이 뭐 없을까? 존 씨는 언젠가는 나폴리만을 꼭 그려보고 싶다고 그랬어요. 수가 대답했다. 그림이라고? 그런 건 아무 소용없어. 이 아가씨가 푹 빠져들어서 곰곰이 생각할 만한 그런 건 말이야. 이를테면 혹시 뭐 마음에 드는 남자라든가. 남자요? 수는 뭔가 목에 걸린 것 같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없어요. 선생님, 그런 사람은 전혀 없답니다. 일단 내 힘이 닿는 데까지 힘을 써보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환자의 의지예요. 환자가 자기 장례식 행렬에 마차가 몇 대나 따라올지 그따위 생각만 하고 있으면 치료의 효과는 반으로 줄어들어요. 이를테면 올겨울 외투는 어떤 소매가 유행할지 환자가 그런데 관심을 갖게 할 수 있다면 살아날 가능성은 열에 하나가 아니라 5에 하나쯤으로 늘어날 수 있어요. 의사가 돌아간 후 수는 화실로 들어가서 종이 냅킨이 흠뻑 젖을 정도로 울었다. 그리고 화판을 겨드랑이에 끼고 일부러 휘파람을 불면서 활기차게 존 씨의 방으로 들어갔다. 존 씨는 창 쪽을 향해 얼굴을 돌린 채 조용히 누워 있었다. 이불에 주름이 하나도 잡히지 않을 만큼 조용한 모습이었다. 혹시 잠이 들었나 싶어서 수는 휘파람을 그쳤다. 수는 화판을 똑바로 놓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어느 잡지 소설에 사용할 사파였다. 젊은 작가가 문학의 길을 열어젖히기 위해 잡지에 소설을 쓰듯 젊은 화가도 그 소설에 쓸 사파를 그림으로써 자기의 예술의 길을 개척해 가야 하는 것이다. 소설의 주인공은 아이다호의 카우보이였다. 수가 승마 클럽의 화려한 승마 복장과 외알 안경을 그리고 있으려니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수는 얼른 일어나서 침대 쪽으로 갔다. 존 씨는 눈을 크게 뜨고 있었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며 뭔가 계산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계산은 수를 거꾸로 세는 것이었다. 12, 조금 더 있다가 말했다. 11, 숫자는 점점 내려갔다. 10, 9, 이번에는 거의 동시에 수를 세었다. 8, 그리고 7. 수는 이상해서 창밖을 내다보았다. 도대체 존 씨가 지금 세고 있는 게 뭘까? 창밖에 보이는 것은 인기척 없는 쓸쓸한 앞마당과 20피트쯤 떨어진 이웃집의 벽돌 담벼락뿐이었다. 그 벽에는 해묵은 담쟁이 넝쿨이 벽 중간까지 뻗어 있었다. 차가운 가을바람에 담쟁이 잎새들이 거의 다 떨어지고 바짝 마른 담쟁이 덩쿨은 이제 거의 벌거숭이가 되어서
낡은 벽돌 벽에 달라붙어 있었다. 존씨, 뭘 세는 거니? 수가 물었다. 6. 존씨는 속삭이듯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자꾸만 더 빨리 떨어지는구나. 사흘 전만 해도 100개가량 되어서 세려면 머리가 아팠는데 이제는 쉬워졌어. 또 하나 떨어지는구나. 5개밖에 안 남았네. 5개라니 뭘 가지고 그래? 응? 제발 좀 말해봐. 담쟁이 넝쿨에 달린 잎새 말이야. 저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면 나도 죽을 거야. 벌써 사흘 전부터 그것을 알고 있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너에게 아무 말도 안 하셨니? 아니, 그런 바보 같은 소리는 들어보지도 못했다. 수는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듯 투덜댔다. 늙어 빠진 담쟁이 잎새하고 내가 회복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니? 그리고 너는 저 담쟁이 덩쿨을 좋아했잖아. 그러니 이 말괄량이야. 바보 같은 생각은 아예 하지 마. 의사 선생님이 내가 회복할 수 있는 가망은 가만 있자.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빌리면 10 중에 9이래. 나머지 하나의 위험 확률은 우리가 뉴욕에서 전차를 탄다든가 새로 지은 건물 밑을 지날 때에도 항상 있는 거야. 자, 수프라도 좀 마셔. 나는 그림을 그릴게. 출판사 사람에게 그림을 넘겨야 내가 마실 포도주와 식욕이 왕성한 내가 먹을 돼지고기를 살 수 있으니까. 포도주는 더 살 필요 없어. 존 씨는 창밖을 계속 응시하면서 말했다. 잎새가 또 하나 떨어지는구나. 수프도 먹고 싶지 않아. 꼭 내 입이 남았네. 어둠이 깃들기 전에 마지막 입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싶어. 그러면 나도 죽게 될 거야. 존 씨. 수는 존 씨 위로 몸을 굽히며 말했다. 내가 그림을 다 그릴 때까지 눈을 감고 창밖을 내다보지 않겠다고 약속해 줄래? 커튼을 내리고 싶지만 그림을 그리려면 밝아야 하니까 그럴 수 없어. 내일까지 이 그림을 완성해서 갖다 줘야 하거든. 다른 방에서 그릴 순 없니? 존 씨가 냉정하게 물었다. 나는 내 곁에 있고 싶어. 게다가 내가 저 거지 같은 담쟁이 넝쿨 잎새를 계속 바라보고 있는 게 싫어. 그림을 다 그리면 바로 알려줘. 존 씨는 눈을 감고 쓰러진 동상처럼 창백한 얼굴로 꼼짝도 않고 누운 채 말했다. 난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는 걸 보고 싶어. 이제 그걸 기다리는 것도 힘들어. 내가 그동안 매달려왔던 것에서 손을 떼고 싶어. 그리고 어딘지 모르지만 하염없이 떨어져 가고 싶어. 우선 좀 자는 게 좋겠다. 수는 말했다. 난 법원 할아버지한테 혼자 사는 늙은 광부 모델이 돼달라고 해야겠어. 금방 돌아올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올 때까지는 꼼짝도 말고 있어야 해. 범어는 같은 건물 1층에 사는 화가였다. 나이가 60이 넘은 노인이었다. 몸뚱이는 도깨비 같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반수신 같은 머리에다 미켈란젤로가 만든 모세상 같은 수염을 기르고 있었다. 그는 사실 실패한 화가였다. 지난 40년 동안 계속 붓을 쥐고 있었으나 아직도 예술의 여신의 치맛자락도 붙잡지 못한 처지였다. 늘 걸작을 그린다고 장담을 하면서도 정작 그 걸작을 그리는 작업에는 손도 대지 못하고 있었다. 심지어 최근 몇 년 동안에는 상업용 도안이나 광고 그림 밖에는 전혀 그린 게 없었다. 그는 직업적인 모델을 쓸 여유가 없는 이 예술인 마을에 풋내기 화가들을 위해 모델 노릇을 하여 몇 푼 안 되는 돈을 벌고 있었다.
그러나 술에 찌들어 살면서도 아직도 언젠가는 걸작을 그릴 것이라고 말하곤 했다. 그는 성깔 있는 노인네로 사람들이 왜 그렇게 약해 빠졌냐며 비웃곤 했다. 그러면서도 위층에 사는 두 젊은 여성 화가에 대해서는 수호신 역할을 떠맡고 있었다. 수는 아래층에 내려가 범원 노인을 찾았다. 노인은 어둑한 지하실에서 노간주 나무 열매 냄새를 풀풀 풍기며 뒹굴고 있었다. 한쪽 구석에는 아무것도 그리지 않은 텅 빈 캔버스가 이젤에 걸려 있었다. 그의 걸작을 그릴 붓이 닿기를 무려 25년간이나 기다려온 캔버스였다. 수는 범원 노인에게 존씨 얘기를 들려줬다. 담쟁이 잎새가 다 떨어지면 자기도 죽는다는 집착을 갖고 있는 존씨가 저러다가 정말 생명을 지탱하는 힘이 약해져서 가벼운 담쟁이 잎새처럼 허공으로 날아가 버릴지도 몰라 두렵다는 것이었다. 벌겋게 술에 취한 범원 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늙은이는 존씨의 어리석은 망상에 대해 고함을 질러가며 나무랐다. 멍청한 소리! 그는 고함을 질렀다. 담쟁이 잎새가 다 떨어지면 자기도 죽는다 그 말이야? 세상에 그런 멍청이가 어디 있담. 생전에 그런 얘기는 금시초문이야. 그런데 나더러 다 망가진 늙은 광부 모델을 해달라고? 왜 하필이면 그런 모델이야? 난 딱 질색이야. 그런데 도대체 존씨는 왜 그따위 생각을 하는 거야? 걔는 지금 몸도 너무 아프고 약해져 있어요. 수는 말했다. 열이 높으니까 기분이 이상해지고 자꾸 환상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범원 할아버지, 모델이 되기가 싫으면 관두세요. 상관없어요. 근데 할아버지는 정말 늙은 변덕쟁이고요. 여자란 정말 어쩔 수 없다니까. 범원 노인은 더 큰 목소리로 소리질렀다. 내가 언제 모델을 하지 않겠다고 그랬어? 먼저 올라가. 나도 곧 따라갈 테니까. 난 30분 전부터 모델이 되겠다고 말할 생각이었어. 글쎄 말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는 존씨 같은 착한 아가씨가 병이 나서 누워있을 곳이 아니야. 나도 이제 곧 걸작을 그릴 거야. 그러면 우리 모두 이 동네를 빠져나가자고. 정말이야. 정말이고 말고. 두 사람이 위로 올라가 보니까 존씨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수는 커튼을 밑으로 내리고 범원 노인에게 옆방으로 가자고 손짓했다. 두 사람은 거기서 두려운 심정으로 창밖에 담쟁이 덩굴을 바라보았다. 담쟁이 덩굴은 이제 정말 잎새가 몇 개 남지 않았다. 잠시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다. 계속해서 내리는 비에는 어느덧 눈보라까지 섞여 있었다. 범원 노인은 낡아빠진 파란 셔츠를 입고 뒤집어 놓은 냄비 위에 걸터 앉아 바위에 앉은 늙은 광부의 포즈를 취했다. 이튿날 아침 수는 겨우 1시간쯤 눈을 붙이고 나서 눈을 떴다. 존씨가 꽹한 눈을 크게 뜨고 초록색 커튼을 바라보고 있었다. 커튼을 올려줘. 밖을 보고 싶어. 존씨가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로 부탁했다. 수는 어쩔 수 없이 그 말을 들어주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일까? 벽돌 담벼락에는 담쟁이 덩굴의 잎새 하나가 떨어지지 않고 여전히 달라붙어 있었다. 기나긴 밤사이에 사나운 비바람이 그렇게 거세게 휘몰아쳤는데도 말이다. 그것은 덩굴에 달린 마지막 잎새였다. 잎새 아래쪽은 아직 짙은 초록색이 남아 있었지만 가장자리는 시들어가는 노란색이었다. 그러나 그 마지막 잎새는 땅에서 20피트쯤 뻗어간 줄기에 굳세게 매달려 있었다. 마지막 하나구나. 존씨가 말했다. 지난밤에 꼭 떨어질 줄 알았는데
밤새 바람 부는 소리를 들었어. 하지만 오늘은 꼭 떨어지겠지. 그러면 그때 나도 죽을 거야. 제발, 제발. 수는 지치고 피곤한 얼굴을 베개에 파묻으며 말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자기 생각을 하기 싫더라도 내 생각 좀 해주렴. 난 도대체 어떡하란 말이야. 그러나 존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이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것은 머나먼 미지의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는 사람의 마음이다. 수에 대한 우정을 포함해 존 씨는 이 세상에서 자기와 이어져 있던 모든 매듭이 하나하나 풀리면서 더욱더 환상에 빠져드는 것 같았다. 하루가 또 지나가고 황혼이 다가왔다. 그러나 마지막 하나 남은 그 담쟁이 잎새는 여전히 벽에 달라붙은 덩굴 줄기에 매달려 있었다. 이윽고 밤이 되자 또다시 북풍이 휘몰아치기 시작했다. 빗방울이 계속해서 창문을 두드렸다. 낮은 네덜란드식 처마에서 빗방울이 쉴 새 없이 흘러 떨어졌다. 그 다음날 또 날이 밝아오자 존 씨는 커튼을 올려달라고 졸랐다. 담쟁이 잎새는 아직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 존 씨는 자리에 누워 한참 동안 그것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나서 존 씨는 수를 불렀다. 수는 가스난로 위에 닭고기 스프를 올려놓고 젓고 있었다. 수, 난 나쁜 애였어. 내가 잘못했어. 존 씨가 말했다. 내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가르쳐 주려고 무엇인가가 저기에 마지막 잎새를 하나 남겨둔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이젠 알았어. 죽기를 원하는 건 죄를 짓는 거야. 자, 수프를 조금 갖다 줘. 우유에 포도주를 탄 것도. 아니야. 우선 거울을 좀 보고 싶어. 베개를 몇 개 내 등에 받쳐줘. 앉아서 내가 아침 차리는 걸 지켜볼게. 1시간쯤 지나자 존 씨가 말했다. 수, 언젠가는 꼭 나폴리만을 그리고 싶어. 오후에 의사가 찾아왔다. 의사가 돌아갈 때 수는 슬쩍 복도로 그를 따라 나왔다. 이젠 좀 희망이 보이는구먼. 의사는 수의 가냘프게 떨리는 손을 붙잡으며 말했다. 이제 간호만 잘하면 아가씨 당신이 이길 거야. 난 또 아래층에 가서 새로 병이 난 다른 환자를 봐야겠어. 범원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무슨 예술가라고 하더군. 그 사람도 폐렴이야. 갑자기 병이 든 모양인데 글쎄 나이가 많은데도 몸도 약해서 어려울 것 같구먼. 그러나 고통을 좀 덜어줘야지. 그래서 오늘 입원을 시킬 계획이야. 다음날 의사는 수에게 말했다. 이제 위험은 완전히 벗어났어. 아가씨가 이긴 거야. 이제 영양 섭취를 잘하도록 돌봐주기만 하면 되겠어. 그날 오후 존 씨는 침대에 누워 초록색 털실로 목도리를 뜨고 있었다. 그 목도리는 별로 쓰임새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았지만 존 씨의 표정은 만족스러워 보였다. 수는 존 씨에게 다가가 한 팔로 베개와 이불까지 싸잡아 한꺼번에 끌어안았다. 요 생쥐 같은 아가씨야, 너한테 할 얘기가 있어. 수는 말했다. 범원 할아버지가 폐렴에 걸려 오늘 병원에서 돌아가셨어. 겨우 이틀 알았을 뿐인데 병이 나던 날 아침 관리인이 아래층 할아버지 방에 가보니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이 혼자서 신음을 하고 계시더래. 구두고 오시고 몽땅 젖어서 꽁꽁 얼어 있었다는 거야. 도대체 그렇게 비바람이 사나운 밤에 어디를 다녀왔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야. 그런데 관리인이 방 안에서 뭘 봤는지 아니? 불 켜진 랜턴, 헛간에서 끌어온 사다리, 붓 두세 자루, 초록색과 노란색 물감을 풀어놓은 파레트. 이런 것들이 방 안에 흩어져 있더라는 거야. 자, 창밖을 한번 내다봐. 저기 벽에 담쟁이 잎새가 딱 하나 붙어 있는 게 보이지? 바람이 이렇게 거세게 부는데도
꼼짝도 안 하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 존 씨, 저건 바로 범원 할아버지의 걸작이었던 거야.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던 그날 밤 그분이 벽에다 저걸 그려놓으셨던 거야.